자, 이제 수능이 끝났고, 이제 예비 고3이신가요, 다? 혹시 아니신 분 있으신가요? 몇 학년? 다음 주에 아마 28학년도 입시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회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시간 되시면 같은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런저런 언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능이 좀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저는 국어 수업을 했던 사람이고, 시험지를 이렇게 봤는데 또 애들 좀 취약한 애들 이렇게 기초 특강도 하고, 저는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전 2년 동안 변별력을 줬던 포인트하고 올해 6월 시험 본 포인트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앞에 초반에 기초특강 끝내놓고 계속 수업을 안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독서만 가지고 특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된 지문의 유형, 그 다음에 문항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선지 분석,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특강을 좀 했었는데, 역시 요번에 제가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확실히 독서에서 변별력이 있었다. 선택 과목하고. 이따가 국어 뭐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오답률이 높은 1순위부터 10순위 안에 문학이 없어요. 오답률 높은 게. 전부 독서하고 선택입니다. 그건 화작이나 엄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이 작년, 재작년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10위 안에 문학이 한 4개 있었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 난이도의 영향을 확실히 받고 있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이들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수능 공부가 안 되고 있다. 죄송하지만 특히 고3은. 그러니까 재수생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뭔가 접근이 좀 되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은 그러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뭐 결과뿐만이 아니고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이나 영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업하러 오시는 수학 선생님 몇 분한테 뭐 저쪽 기숙도 오시니까 수업을 재수생 수업하러 오시니까, 그래서 문항별로도 여쭤봤고, 그래서 그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일단 전체 응시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작년, 맨 위에가 작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재학생하고 졸업생, 그 다음에 검정고시 등. 그쪽 비율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오히려 줄었다. 근데 누가 늘었다? 재학생이 늘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누구도 있다. 검정고시도 늘었다. 요쪽이. 그러니까 저 위에 거, 그러니까 요 두 번 B에서 A를 빼시면 된다라는 거. 그 숫자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늘었다는 얘기고, 비율도 늘었죠. 0.2% 포인트 늘었고, 재학생은 뭐 1.9% 포인트가 늘었으니까. 네, 졸업생만 조금. 근데 자, 뭐 그냥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비해서 졸업생이 준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6월달 응시 인원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줄거나 또는 많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한 6만 명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추이로 보면 저 15만 9천 명이 이제 졸업생 등인데 얼추 추산은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재수생들이
그럼 재수생이란 얘기는 전년도에 고3이었다는 얘기고, 그럼 작년에 이슈가 뭐가 있었죠?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대가 되는 애들은 다른 해에 비해 자신이 받은 점수보다 좋은 대학을 갔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극단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작년에 112 이게 수능 등급이거든요. 자연계 학생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12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의대 지원이 안 되는 점수예요. 근데 작년에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요 정도 등급을 또 한 친구는 무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대는 아니잖아요. 의대를 갔습니다. 둘 다 지역 인재로 갔어요. 근데 인원이 줄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의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작년에 의학계열뿐만이 아니고 서영고까지 갔던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성적, 그러니까 작년 성적으로 올해 본인이 들어가 있는 학교나 학과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와봐야 아마 올해도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으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다 충남 충북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두 문제 싸움이면 경기권까지도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이슈가 그대로 갔으면 아마 한 번 더 했을 것 같아요. 반수라도. 근데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도전을 해야 할 만한 어떤 이슈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적이 나오더라도 작년 성적으로는 같지만 올해 성적으로는 힘드니까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안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내년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고3이지만 내년에는 입시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입 제도가 바뀌는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8학년도부터 바뀌니까. 그러면 내년이 애들 입장에서는 도전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과연 또는 9월 달에 또는 수능까지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애들이 나올지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마지막 기회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제 학생,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이따 과목별로 보여드리겠지만 분명히 등급 컷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졸업생들이 는 게 아니고 재학생이 늘었잖아요. 근데 재수생들도 시험이 되게 힘겨웠단 말이에요. 그럼 쟤네들 사이즈에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3 애들이 느끼는 감도는 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 뜨고 있는 저 등급 컷 라인의 점수가 저는 솔직히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국어 지금 하작인데 본인 점수는 80이에요. 근데 2등급 컷 라인이 81로 잡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이 떴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2등급까지는 가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의학계열 논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3합 5를 맞춰야 돼요. 근데 수학은 1이 떴어요. 국어가 바뀌면 3합 5가 될 수 있다. 준비해라. 그리고 생명도 지금 뭐 한 몇 점 때문에 등급 컷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성적표를 받고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적표 나오기 전 상황이니까. 가채점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고3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 점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해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건 뭐냐면
지금 국어 수학 선택자 비율인데 제가 저기 지금 57.1% 확통에다 빨간색을 지금 해놨잖아요. 작년에 미적 선택이 올해는 39.9인데 작년엔 안 그랬어요. 줄었단 말이에요. 미적 선택자들이 줄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자료에는 못 넣었는데 제가 있는 학원의 밴드에 지금 그 자료를 하나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등급을 받은 라인에서 선택자 비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1등급 가채점 기준으로 1등급 라인의 확통 선택자가 20.7% 정도 될 것이다. 1등급의 수학. 작년이 몇 퍼센트였냐면 7.7%였어요. 확통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미적 기하가 올해 1등급 라인의 미적 기하 합쳐서 79.3인데 작년에 몇이었냐면 92.3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연계 학생인데 작년에 90% 이상 애들이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확통은 7.7밖에 안 됐거든요. 얘가 확통인데 근데 올해 얘가 20%대까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작년에 미적 기하 중에 얘가 자연 계열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연 계열 상으로 A 대학이 만약에 잡힌다. 근데 반영 비율상 자기가 수학을 좀 못 보고 예를 들어서 국어를 잘 본 친구 또는 수학은 잘 봤는데 다른 걸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확통 애들 1등급 라인에 7%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럼 수학 잘 본 애들은 문과 쪽으로 가면 확통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애들의 숫자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문과 쪽으로 일단 학교를 높여서 지원을 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문과 침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여러 기관들에서 지금 자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올해는 이과애들이 문과 침공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확통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에 그게 올라왔길래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 과연 지금 선택자 비율 보시면 57.1%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 비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적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기하는 작년에 3.1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하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적 확통만 비율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과연 미적을 했던 애가 확통으로 갔다면 이 아이가 순수 확통 사탐 1 아이가 확통 사탐 2과목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미적 또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했던 애가 확통으로 갔다는 얘기는 문과애가 저렇게 많은 비율이 미적을 했을 리는 없다. 순수 문과애가. 그러니까 이과인데 도저히 미적 돌파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기하를 하자니 너무 보고 그래서 확통으로 갈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확통의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문과 침공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저는 아니다. 오히려 저 확통 중에 성적을 잘 받은 애는 이과 쪽으로 갈 거다, 분명히. 왜냐하면 사탐, 과탐 조합도 늘었거든요.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제가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4만 명대에서 8만 명대로 늘었다고요. 그럼 저 중에 확통 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걔네들이 순수 문과일 것이냐? 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확통의 1등급 비율이 늘었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부 문과로 가리라는 생각은 저는 아니다. 그런 이제 댓글을 좀 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 비율 자체가 그냥 쓱 보고 지나갈 만한 어떤 단순한 숫자는 아니다. 보세요. 작년에 여기서 지금 39.9로 바뀐 거라고요. 그 비율만큼 그대로 늘었어요.
얘는 거의 뭐 똑같으니까. 그래서 확통의 1등급 라인의 비율이 7.7에서 20으로 늘었지만 나중에 성적표 받고 실제로 모의 지원을 할 때 자기 등수 앞에 있는 애들 모의 지원 클릭을 해보면 얘가 선택이 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탐 과탐인지 사탐 사탐인지 이 조합까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자료라니까요. 여기까지는 되시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가 47,723명이었다고요. 올해 86,000이요. 종론가 어디서 기사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사과탐이지 않을까. 사탐론 뭐 이런 표현 하시던데요. 그건 이제 가산점 여부가 올해 정시 지원 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치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율이 확 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경기만 한번 자료가 떴길래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화작, 엄매, 확통, 미적, 기하. 전체 밑에는 이제 전체 올해 수능 본 전체 응시자 수고요. 위에는 이제 경기 지역.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확실히 비율상으로 보면 엄매 선택자들이 좀 아직은 많아요. 미적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 야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자료예요. 요거 두 개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인원만 대충 보시더라도, 막 10만 명 이상 작년보다 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사탐하는 애들도 아니고. 근데 올해 사회문화 비율 보세요.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과였던, 그러니까 과탐 2개를 했던 아이들 중에 사탐 하나로 바꾼 비율 중에 사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사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사문의 장점은 있어요. 첫째, 다른 사탐에 비해서 학습 부담이 적다. 그리고 순수 문과 애들이 사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도표예요. 근데 확실히 이과 애들은 그 도표 문제 받아들이는 감도가 문과 애들보다 좋아요. 그래서 사문으로 좀 많이 넘어갔던.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탐 2개를 했었는데 혹시 사탐 하나로 바꿔야 된다면 저는 1순위는 사문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따가 뭐 뒤에 뭐 원장님이 다시 국어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엄매를 해야 될지 화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다른 과목도 학습 부담이 조금 부담되는 학생이라면 엄매는 비춥니다. 여기도 또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학습량을 키워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작으로 가도 상관은 없다. 뭐 표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건 거의 만점에서 1등급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수학이 좀 무서운 게요. 예전에 비해서 확통 20% 1등급 라인이 확 늘었잖아요. 확통, 기하, 미적, 만점 표점이 단 1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워진 거죠. 이게 격차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위에서 5칸까지가 전부 미적기하고 6칸 때부터 확통 만점자가 나온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애들은 확통 애들하고 경쟁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을 되게 잘 본 애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구나 국어를 못 본 애들이 문과로 와버리면 수학에선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올해는 1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가봐야 이제 확통 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과탐, 물리화학 큰일 났습니다. 특히 화학이요. 5%입니다. 5%. 내년에 더 줄 것 같아요. 물리화학은 조금 매니아층 아이, 내신 때부터 등급이 확실히 좀 안정적인 애들이 아니면 이제 선택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과탐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 애들이 다 이제 사탐구 넘어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등급 컷이에요. 그냥 등급 컷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보이는 등급 컷보단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요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오늘 국수형만 일단 넣는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이제 고3 올라온 학생들이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혹 조금 아쉬운 건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물론 아직 졸업은 안 했으니까 학생들이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전 뭐냐면 지금 엄매에서 EBSI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제가 이렇게 쭉 넣어봤는데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안타깝게 이게 흑백이라서 여기는 빨간색이 안 보이실 거예요. EBS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빨간색이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예요. 우리 고3 지금 올라오는 학생들이 꼭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어려운 문제구나.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이게 도대체 왜 어려운 문제였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요. 내려오면서 아마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답이잖아요. 얘가 답인데 43.8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오답 구간을 보시면 요 층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오지선다 중에 정답인 문항이 그래도 비율이 높아요. 그죠? 근데 요 위에를 보세요. 5순위 정도 되면 정답이 2번인데 2번 선택한 애들 비율이 33.8인데 얘가 더 높아요. 정답보다 오답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 위에 층위를 보면 또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러죠? 저 위에 2순위 보세요. 2순위. 정답은 1번이고 26.8% 애들이 절로 갔는데 4번 간 애들이 42.3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왜 1번이냐가 아니고요. 왜 애들은 4번으로 갔을까도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뭔가 정립이 안 되면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EBS에 들어가면 있으니까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든 공부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 2순위에 해당하는 거 맞췄어요.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률 되게 낮은 문제인데 나 맞췄어. 이러면 우리 아이도 갈 길이 멀었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왜 4번으로 갔을까? 그 이유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도 혹시 선택지 두 개가 헷갈렸을 때 대안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화작도 1, 2순위는 똑같습니다. 문항 번호가. 근데 여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항 번호에 8번이 없죠. 그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문항 번호에 10위까지 8번이 없습니다. 지금. 자, 다 지금 12번, 17번 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다 보기 문제고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인데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긴 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용 일치 문제 잘 풀어요.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잘 풀어요. 밑줄진 기억 문제 잘 풀어요. 다른 문제 잘 풀어요. 근데 유독 애들은 보기 문제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지점도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내년 수능은 조금 일정이 좀 밀렸잖아요. 19일로 조금 밀렸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 등급 상관없이 또 한 가지 우리 부모님께서 빨리 리셋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애는 그래도 고1, 2때 모의고사 1, 2등급은 나왔어. 그거 빨리 지우세요. 고1, 2 시험의 어떤 질적인 측면과 고3 때 보는 모의고사는 결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전 때 모의고사 성적은 괜찮았어. 이거 여기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3 때 모의고사가 등급이 밀려버리면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1, 2용하고 고3용은 결이 달라요. 그리고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도 결이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과 수능도 결이 달라요. 이걸 같은 동선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적이 문제가 아니고 얘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내년 9월 달쯤에 이제 이거 어떻게 가는지 알겠어. 내년 9월 달 때 완성도를 높여도 괜찮아요. 3월 달에 이런 문제 자꾸 틀린다고 6월 달까지 이 문제 틀린다고 해서 이 친구가 지금 국어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지향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만들어 가자. 이건 화작입니다. 네, 이건 뭐 화작인데 제가 아까 왜 앞에서 8번 문항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작 애들은 지금 12에 8번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보기 문항 표가 몇 개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2개 있었죠? 네, 화작은 3개예요. 이렇게 3개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저는 큰 전제가 이거예요. 큰 전제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재수하려고 하는 아이들 들어오기 전에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수능을 위한 준비를 잘 못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뭐 검정고시생들도 있지만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똑같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단계적 학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예요. 네. 단계적 학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방향이 일단 세팅이 돼야 된다. 근데 이 단계적이라 하면 일단 뭐 독해 접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선지 분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까지 보기 문제가 위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과정을 고3 아이들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수생들에 비해서 이 그러니까 접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단계적 흐름이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고3 애들이.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전 설명회 때 아마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고3 애들이 제가 지금 커널 와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신 대비도 하는 반이 있고 수능 준비를 하는 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되게 파편적으로 가요. 내신 막 해서 또 준비해요. 끝나면 이제 자유인이 돼요. 그러다 다음 또 내신 때 와갖고 막 또 내신 대비만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 전체가 자꾸 연결성이 끊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파편적인 학습을 하고 있다 해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 애도 얘 얘기도 몇 번 하는데 저희 애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애 엄마랑 애랑 이제 예비 고1 올라갈 때 자, 내가 근무하는 기숙으로 보내라. 그랬더니 이미 시내 어떤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인데 수학 전문 학원인데 거기서 고1 뭐 여기까지는 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렸다. 그래서 윈터를 가면 이걸 배운 걸 굳이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수학 갖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뭐 다른 과목도 다 똑같습니다. A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문제를 자, 만약에 대학생한테 줬어요. 과외만 하시는 전문 과외 선생님한테 문제를 줘요. 재학생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 줘요. 재수생까지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같은 문제를 던져줘요.
풀이 과정이 다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이 얘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이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 그쪽 그 수학 전문학원 원장님 말이 더 그럴 수도 있죠. 말을 안 듣더라니까요. 제가 저번 설명회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부모님이 조금 어이없어 하시면서 웃으시던데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처방전이 남편 처방전이래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저 거기다 대놓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예비 고2 때 1학년 때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냈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왜냐하면 뭐 서울대반이라고 들어갔는데 전국에 막 전북 외고 막 전남 외고 막 이런 애들이 와 있는데 애들 막 영어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지역에서만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숙을 보내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희의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재수생까지 그래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똑같은 문제라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다르다고요. 제가 이 평택에 이런 뭐 신의 학원들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유독 커넬만 와서 설명을 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왜요? 여기 계신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재수생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주어진 표현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런 과정 속에서 묻어나오지 않으면 되게 단편적인 훈련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는 2002년부터 재수생만 했으니까 대부분 끝나고 이제 들어온 아이들 상담을 하잖아요. 대부분 9월 여름방학부터 빠르면 2주 동안 수능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학원 가면 뭐해? 대부분 모의고사 풀고 풀이 해설해주고 그 과정만 계속.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문제. 이번에 평가원에서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계적인 뭐 학습만 가지고 뭐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얘기, 뭐 문제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은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보세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3월이 만약에 쉬웠으면 원점수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애가 또 그럴 거예요. 시험 잘 본 것 같아. 근데 뭐 6월달 딱 봤는데 좀 어려웠다. 그러면 또 우울해요. 그러다 7월달 봤는데 좀 점수 모르잖아요. 그럼 또 됐어 막 이러고. 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애는 10월달 모의고사를 진짜 잘 봤어요. 고3 때. 국내 갈 대학이 없었다니까요. 하버드 갔어야 돼요. 상위 누적 1% 이내로 들어온 애인데 수능을 잘 못 봤어요.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간신히 학교 높여서 그냥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학과를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여태까지 3학년 때 본 모의고사보다는 수능이 잘 안 나왔어요. 그게 고3의 현실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유는 말씀드렸고. 재수시키시고 있어요? 재수시키지? 당연히 했죠. 아버님 처음 오셨구나. 영상 뒤져보세요. 저 우리 애 얘기 많이 했어요. 그것도 2년 반이나 더 했어요. 수천만 원 깨졌어요. 이과로 바꿔서 했어요. 근데 문과 학생인데 이과로 바꿔서 해보겠다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우리 애를 다 배려놨어요. 2년 반을 더 했어요. 근데 이과 수학하고 문과 수학이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과 수학에 온전히 이제 공부하는 전체 시간이 수학하고 생명이었어요. 근데 지구과학은 문과 때 한국지리한 게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생명하고 수학, 그러니까 국어는 조금 했던 애라서 영어를 안 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는 백분위가 290까지 떴어요.
이 시점에 지방대학교는 뜨겠다. 성적표 나왔는데 탐구 100분위가 93 떴어요. 국어 99, 수학 98. 잘했죠? 여기까지 딱 봤을 땐 희망적이었어요. 영어 2등급. 탐구 93. 문과면 돼요. 문과는 이 탐구 비율이 국어 수학보다 높은 데가 없어요. 근데 자연계는 수학이나 국어랑 비슷한 똑같은 비율이 문과보다 높으니까 거기다 영어 2. 똑같은 점수에 영어 1로 바꿨더니 약대가 떠요. 지금 어디 다니는지 아세요?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아픈 데를 찌르셨어. 자, 뭐 소소하게.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올해 수능에서는 어쨌든 오답률 10위 안에 문학이 없습니다. 전부 독서와 선택만 있다. 엄매 선택자들은 이제 선택 3문제, 화작 2문제. 그리고 화작은 모두 3점짜리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엄매가 좀 의외예요. 저 3문제 중에 한 문제만 3점이고 나머지는 2점짜리예요. 뭐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작년 오답률 10위 안에는 엄매나 화작이나 모두 문학 4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난이도의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내년 수능이라고 해서 국어가 누구에게나 다 쉬운 문제로 출제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그리고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건 1교시예요. 1교시입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애가 마지막 시험을 잘 본 이유가 있어요. 1교시 딱 끝나는 순간 다 맞은 줄 알았대요. 결론, 다 안 맞았어요. 다 안 맞았다니까, 중요한 건. 근데 본인은 다 맞은 줄 알았대요. 그 자신감으로 계속한 거예요.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되게 긴장을 좀 한 친구인데, 다 맞은 것 같아.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안 맞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뭐 이건 연계 지문이야, 연계 몇 %야, 비연계 뭐 이런 것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거예요. 각 제재별 독서반과의 틀을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가자, 단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개념적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EBS나 기출 적용 그리고 분석하면서 본인이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연습으로 가자.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가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셔라. 그리고 들어보셨겠지만 간혹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이 결국은 내 수능 점수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말에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뭐 책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쭉 제가 그냥 정리해서 생각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보다는 분석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수학인데, 여기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수학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항들 위주로 틀린 건 맞아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요겁니다. 19번. 11번도 그렇지만 19번 문항이 저는 제일 좀 의아해했어요. 저게 지금 51.3%가 오답률인데 주관식이긴 하지만, 원래 저 19번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 아니거든요. 20, 21, 22번 이 세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리고 11에서 15 사이에 어려운 구간이 좀 있고, 선택에서는 27, 28, 29, 30 요 구간이 좀 어려운데, 보시면 다 21, 그러니까 20, 21, 22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27, 28, 29, 30인데 27만 빠지고는 지금 28, 29, 30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1번부터 15번 사이의 문제도 어려운 게 좀 있을 테니까 11, 14, 15도 왔어요. 그러니까 유독 19번이 좀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게 뭘까? 지금 저게 미적 선택한 애들 오답률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단원을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 빨간색은 선택입니다. 미적 선택. 그러니까 미적 빼고 나면 21번 극한의 성질이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수2예요. 수2 1단원이거든요. 2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니까 수1의 1단원이라고요. 그리고 20번 수열이니까 당연히 수1의 수열이고 15번 정적분이니까 수2의 적분 14번 사인 법칙 코사인이니까 여기도 수1의 삼각함수 19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2 1단원이에요. 근데 11번이 제가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갖고 수학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저것도 수2예요. 미적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이거는 이제 19번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생님한테 여쭤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상위권 애들보다는 오히려 3등급, 4등급 요쪽 구간에서 아이들이 조금 낯선 유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안 올리긴 했는데 문항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K에서 오른쪽 K를 주고 가운데에 뭐 이렇게 X 3승 뭐 이렇게 준 건데 수학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는 익숙한 형태는 요 한 지점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어떤 틀이었는데 이 두 구간을 잡아놓고 뭐 생각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위권 학생들한테 조금 낯선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도 저런 학습만으로는 조금 익숙한 문제풀이의 익숙함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 출제의 기조다. 계속 연계교재가 나오잖아요. 얘들 또 되게 건방져요. 곧 죽어도 또 연계교재는 잘 안 풀려고 그래요. 정책적으로 만든 책인데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런 식으로 가자. 뭐 그런 얘기고 공통적으로 수1과 수2 미적, 저기 미적 선택 자료만 보여드린 거니까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가 좀 변별력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6월 전까지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아이한테 조금 부모님께서 고급지게 접근을 하시려면요 이 부분이에요. 연계교재 레벨 1, 2 요 지점 설명하실 때 그러니까 레벨 1은 그냥 기초 개념 적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 레벨 2는 그러니까 중킬러 조금 아래쪽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있는데 실력 완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중킬러부터 중킬러 이상.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6월 전까지는 제가 레벨 3를 안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들어와 있는 그 어려운 문항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일단 단계적으로 가자. 단계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6월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연습할 때도 3점짜리와 쉬운 4점 정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확실하게 접근하는 틀을 만들자. 자, 다시 제가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수학은 아까 제가 국어에서는 개념의 틀을 만들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학은 접근의 틀을 좀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에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이게 보였어. 최고창에 계속 언급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양수, 음수 나눠서 갈 거야.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좀 만들자예요. 6월 전까지는. 그래서 6월 모평 보고 내가 여태까지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런 틀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이걸 그냥 점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 평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제발. 지금 들으실 때 막 끄덕끄덕 하시죠. 나중에 이제 계속 모의고사 성적표 누적돼서 이제 받아보세요. 한 번은 이제 막 하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 진짜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성적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발. 그거보다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성적표 받으시면 꼭 하실 게 뭐냐면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지게 가시려면 교육청은 큰 거 한 장으로 나와요.
그럼 난이도가 A부터 E까지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A가 만약에 70%, 정답률 70% 이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A, B 구간에서 우리 아이가 뭘 틀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 C, D 어려운 거 틀린 거 신경 쓰지 마. 요 A, B 구간에서 이거 틀린 이유만 한번 정리해봐. 그리고 끝내셔야 돼요, 얘기를. 네. 그걸 9월 달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A, B 난이도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데 얘가 안 잡고 있어요. 9월 넘어갔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1년이 더 필요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내년 더 빡셀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고3 졸업하신 부모님들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가능한 거죠. 제가 재수학원에서 이런 설명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9월 전까지 또 레벨 이제 3까지 왔죠? 단계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9월 전까지는 요게 들어온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요거. 네, 이제 시간 안에. 어차피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타임 어택도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 융통성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막혔잖아요. 네.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혔어요. 쥐가 무슨 평가원 검수위원도 아니고 이 문제를 끝장을 내려고 덤비는 애가 있어요. 한 부류, 2부류. 버리고 넘어갔잖아요. 이 버린 문제가 또 나를 심리적 압박을 가하네요. 그래서 저게 자꾸 신경이 쓰여서 집중을 못해요. 애들이 멘탈이 나갔다고 그러죠. 마지막 부류. 자기가 푼 걸 점검을 할 수가 없게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잡으시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얘가 만약에 미적 선택이면 풀다가 막혔잖아요.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음 문제 풀어. 그리고 다 풀고 저기 시험지에는 내가 미적이면 확통 기한은 빈 종일 거잖아요. 내가 안 푸는 거니까 딱 적어놓고 이 문제를 새롭게 푼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풀었던 걸 이렇게 보면 자꾸 그 생각에 꽂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게 안 보여요. 중요한 건 저놈의 타임 어택 때문에 아세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원점수 98점 받은 애가 전국에 5명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만점자 쭉 있고 몇백 명 있고 그 바로 밑에 2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전체 문항 중에 2문제 나오는데 하나 틀린 애들이 전국에 5명, 남학생만 5명 있어요. 이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 애일까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어려운 거 다 맞췄으니까. 3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도 수백 명 있고, 수백 명인가. 그리고 4점짜리 하나 틀린 구간이 몇천 명 되고, 2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있다니까요. 전국에 5명 있어요. 여학생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줄. 이걸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거 준비 안 된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수학 점수가 낮은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보세요. 1번부터 10번, 1번부터 10번, 11번에서 15번,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 제일 그래도 변별력이 많이 없는 구간이에요. 저기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10문제고요. 18문제잖아요, 총. 그럼 이 18문제를 나름 모의고사를 보면서 빨리 나름의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만약에 몇 번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면 돼. 그러면 30분을 딱 정해놓고 수능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6, 17, 18, 19 아까 왜 오답률에 19번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게 막혔어요. 근데
저기 세 구간 다 풀었는데 35분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구간이든 어디든 문제를 버려야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택 풀고 독서론 풀고 나는 만약에 독서 그 다음에 문학으로 간다라고 가정하면 선택하고 독서까지 보통 15분 이내로 20분 이내로 들어오면 돼요. 20분 이내로 들어오면 돼요. 수능장 갔는데 25분이 됐어. 이러면 두 부류가 있어요. 5분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내면 닦은 거 찾을 때 급해져요. 안 보입니다. 그럼 원점수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유독 뭐라고 그런데 민감한 애들한테 야 그럼 독서 보기 걸려있는 거 다 버려. 어차피 변별력 있는 건 거기서 나오니까. 지도 틀리고 남도 틀리고 그럼 결국은 변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어려운 거 같이 틀리고 쉬운 거 맞춰야 되는데 틀리고 그러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럼 보기 3개 버려라. 버리고 나머지 풀고 넘어가라고.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 타임어택. 근데 이 연습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런 얘기고. 이건 제가 뭐 조사하다가 재밌어서 그냥 놓은 거예요. 이 자료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퀴즈. 이 자료 왜 제목 충격적인 사실. 저기 빨간색 네모 박스 있잖아요. 저거 왜 넣었을까요, 제가? 맞히시면 대박인데. 저희 반 학생이 진짜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저거 맨 위에 거에 올해 거예요. 중간에 거는 작년 거고, 재작년 거고. 올해 거만 보세요. 23번에 3번 정답, 24번에 4번 정답, 25번에 3번 정답, 26번에 1번, 27번에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29번, 30번 주관식이잖아요. 객관식 마지막인데 시간이 없어. 찍어서 맞았대요. 쭉 봤더니 5번이 없더래요. 5번이 없더래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저 위에 것만 누르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설명회 전체 1시간 동안 한 거 다 묻히고 저거 하나 기억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 재작년 거 넣은 거예요. 작년에는 역시 근데 특이한 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있어요. 23번이 다 3번으로 갔어요. 3번으로 갔어요. 그리고 작년까지 24번도 4번으로 갔어요. 근데 특이한 공통점이 있어요. 23번부터 27번까지 단 한 번도 5번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5번을 찍으면 안 돼요. 23에서 27 사이에는 5번 찍으면 안 돼. 3년 내내 5번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작년, 재작년은 2번, 2번이었어요. 올해만 5번이었어요. 근데 저희 반 학생인데 이미 앞에 모의고사 28번 라인을 7월 모의고사인가? 사설이었는데 저렇게 찍어서 맞은 애가 있어요. 앞에 보니까 선지에 5번이 없어가지고 찍었대요. 18번은 몇 번이요? 이렇다니까. 한 시간 이 애써 준비한 게 다 묻힌다니까, 잘못하면. 근데, 아무튼 그래요. 자, 영어입니다. 올해 영어가 또 이슈가 됐어요. 6월 달은 1등급 비율이 거의 19%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9월은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은 6%인데 올해 9월은 4점 몇인가 그랬어요. 근데 올해 지금도 종로에서는 5.5 정도 예상하던데 4%대에서 아무튼 5%대. 원래 이상적인 라인은 한 7% 정도? 그 정도면 딱 이상적인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문항 번호 보시면 조금 눈치채셨나요? 유독 앞자리가 모인 게 많아요. 문항 번호에서 30번대가 많죠, 확실히. 그러니까 31번에서 40번 구간이 추론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그러니까 애들은 죽으라고 저 구간이 어려워서 계속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게 극복이 잘 안 된다.
21번도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보시면 예, 다 24번 제외하면 나머지 다 어려운 구간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근데 왜 근데 영어가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느냐? 다른 구간에서도 애들이 어쨌든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 일단 두 가지라고 봐요. 일단 절대적인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탐구나 뭐 수학이나 다른 거 하느냐고 영어를 잘 못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해석 위주로만, 그러니까 이 문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잘 모른 채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문항 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다 어려운 구간에서만 뭐 애들이 10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단계적으로 어휘 어법부터 일단 잡고, 듣기 약한 애들은 듣기도 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정확한 독해 연습부터 가자. 흔히 구문 독해. 그리고 한 지문 정확한 독해를 했다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한 문장만 나오지 않잖아요. 옛날에 왜 토플 문제야 뭐 문법 문제는 한 문장 주고 이렇게 A, B, C, D 내지만 수능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한 지문에 4개든 5개든 6개의 문장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한 문장 정확한 독해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이 문장의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주제. 그게 딱 세팅이 돼야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니까. 아까 국어로 얘기하자면 보기 문제처럼. 그 보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본문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평. 결국은 고3 겨울방학은 결국은 정답 뭐예요? 급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뭐부터 시작하자? 틀. 국어는 어쨌든 독해의 틀. 수학은 생각의 힘. 이 틀을, 개념적 틀을, 그 다음에 접근의 틀을 만들자. 영어는 아까 방금 일단 어휘든 어법, 어휘야 뭐 본인들이 하겠지만 여기서 또 뭐 어휘도 하신다니까. 어법, 구문. 이 부분이 겨울방학 때.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의 틀은 좀 만들자. 네. 단계적 학습 계속.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뭐 입시 설명회를 또 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이제 중간쯤 가보세요. 이제 비참해집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정신 파이터. 수시 다 포기하겠다. 또는 수시로 가겠다. 수시 올인. 일단 이 두 과목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2개로 맞추겠다. 근데 하필이면 그 과목이 어려웠다. 그러면 최저도 못 맞추고. 제가 설명회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였나? 아무튼 6월, 9월 수능. 저 실제로 저희 반 학생의 6월, 9월 고3 때 6월, 9월 수능. 아우, 이때까지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어떻게 뭐 독수리를 타, 호랑이를 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9월 달 반대 5, 2등급이야.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 최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딱 봤는데 저렇게 됐어요. 갑자기 막 연구대 찾다가 막 최저 맞추고 뭐 이렇게 가겠다고 생각했다가 저렇게 나오니까 최저도 안 되고, 정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뭐 여학생이라면 뭐 서울여대 가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에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런 애들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런 그냥 어찌 보면 누구나 생각하기 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은 이런 전략으로는 가지 마셔라. 저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과목별 학습시간 배정.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영어를 등한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여름방학 때까지 탐구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여름방학 때 이제 탐구 정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아이구나. 그러셔야 돼요. 곧 죽어도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은 과탐 시작할 거예요. 또는 탐구 시작할 거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탐구 정리하겠대요. 정리를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놓고 정리를 하겠대요. 그런 얘기들. 저러지 않으셔야 된다. 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체크 포인트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전년도와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관심 있는 대학 있으시면 오늘 그 책자 요 프린트 말고 작은 책자 하나 받으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전년도하고 2026하고 2027이 뭐가 바뀌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수시에서는 주로 보실 게 모집인원 전형 방법, 수능 최저. 정시에서는 모집인원 전형 방법. 그러니까 수능 100이냐 아니면 수능 100이었는데 수능 95에 교과 5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지원군.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건 좀 옛날 얘기인데 저희 반 한 학생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가군에 조선대가 있었고 서울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군에 연대 고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반 학생이 연대 전기전자를 나군에 지원을 하는데 정시에서 거의 최초 점수였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조선대 치대인가 의대인가 치대였던 것 같은데 여기를 추합 보고 썼어요. 추합이 됐어요. 네. 근데 연고대가 다음 해에 가군으로 와요. 그리고 서울대가 같은 군에 없으니까 얘만 나군으로 왔어요. 그럼 무슨 조합이 없어졌어요? 무슨 조합이? 여기서만 보면 누구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지원 패턴이 있었는데 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연대 조선대 매칭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대하고 조선대가 이제 같은 군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연대 점수 높은 학과를 지원했던 애가 치대를 갈 수 있는 추합으로 빠질 수 있다면 여기 점수 높은 애들은 추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원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군이 됐어요. 그럼 일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비슷한 학교가 나군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비슷한 수준의 원광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예를 들자면 여긴 표준 점수로 뽑고 여긴 10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군이 왜 바뀌는 게 중요하냐면 얘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바뀜으로써 양쪽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천대 정시에서 의대 40명 뽑았다고요. 근데 올해 13명 뽑아요. 얘가 가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명 뽑을 때 가군 쓴 애들이 나군에 어딜 썼겠죠. 그러면 가군 채추합이 된 애가 나군에 얘보다 좋은 학교 오면 빠져나갔겠죠. 근데 얘가 13명으로 줄었다고요. 근데 수시도 그래요. 수시도 부산대학교 1.13인가 그랬던 친구가 도저히 얘는 70% 컷 내신이 1.08인가 그랬어요. 50% 컷이 1.05였다고요. 도저히 쓰기가 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지역인재 울산대가 느닷없이 33명을 교과로 뽑아주겠대요. 이거 교과입니다. 이것도 지역인재예요. 근데 부산대랑 최저 라인을 똑같이 가져갔어요. 3합 4로. 땡큐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부산대 성적 좋은 애들은 어디로 간다? 울산대로 갈 수 있다. 쓰자! 썼어요, 그래서. 2차인가 3차 초합으로 됐어요. 근데 올해 이 인원이 또 10명인가로 줄었어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연동 현상이죠.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집군 바뀌었는지 보셔야 되고, 그 국수 영탐 반영 비율, 그 다음에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국수는 표준인데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느냐, 뭐 그런 거. 그리고 사과탐의 가산점 여부, 뭐 이런 것들. 네. 뭐 교과는 거기 이제 작성되어 있으니까 요런 거 위주로 보란 얘기구나. 우리 애가 지금 종합을 쓰려고 하는데 요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란 얘기구나. 대부분 논술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여기 그 약술 논술뿐만이 아니라 인문 논술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혹시 좀 시간 지나서 논술 관련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데스크에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내리는 총평, 수시 올인, 정시 올인 이런 건 위험하다. 그리고 수시 지원하실 때 모의고사 성적 라인과의 연관성은 꼭 따져보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6월달을 시험 제일 못 봤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3월달을 제일 잘 봤잖아요. 곧 죽어도 자기의 위치는 3월달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끝까지 교과나 종합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준비해야 되겠지만 수능 준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여부를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올해 제가 예상하건대 고대 논술이 4, 8이거든요. 저거 충족한 애들 많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결시율이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도 많아질 수 있다예요.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관리, 학습관리, 입시관리.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아까 어머님 예비고이, 예비고일 관련된 얘기할 때 이 관리라는 말을 조금 강조를 할 건데 생각보다 재수생만큼 고3 애들이 저 세 가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런 관리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구성을 하시고 그런 환경에 이렇게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책자를 꼭 오늘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이 좀 돼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잠깐 지금 방금 그 변화된 요소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고 제 순서는 좀 마칠게요. 일단은 그 책자에 이거는 참 앞에 보시면 버전 1이라고 돼 있어요. 입시 리허설 2027, 2027 7자 옆에 보시면 버전 1이라고 돼 있죠. 이 버전 1은 시행 계획안을 바탕으로 만든 책입니다. 확정안은 5월 달에 대학이 확정안을 다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자는 버전 2 해서 7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그게 확정판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판은 아닙니다. 시행 계획안을 바탕으로 구성을 한 건데 앞에 그 광고 있는 종이 넘기시고 앞에 조금만 가시면 뭐가 있으실 거냐면 목차가 쭉 나올 거고 목차 바로 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위에 전형 방법에 대한 이해해갖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교과라고 해도 무조건 교과 100만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설명이고 한 장 넘겨보시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13페이지에 수능 점수 활용 지표, 아까 활용 지표 말씀드렸죠. 표준 점수 100분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뭐고 100분위가 뭐고 변환 표준 점수가 뭔지 그거 설명해 놓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 뭐 표준 점수 100분위 해갖고 뭐 표가 있는데 시험이 쉽다?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평균이 어떻다? 올라간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걸 표준 편차라는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험이 쉬우니까. 동점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편차가 작은 거예요. 편차가. 그러면 나누는 값이 작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은 커질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어려우면 얘가 클 거라고요. 그럼 평균이 훅 떨어지죠.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 만점 표점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예상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국어 만점을 146, 어떤 기관에서 147로. 지금 건국일에 제일 높았을 때가 150입니다.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점 표점이 그렇게. 이게 쉬우면 140이 안 넘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설명 13페이지에 있는 거고 뒤에 15페이지 보시면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별로 안 친하신 어떤 어머니께서 아우 뭐 내년에는
정시보다 뭐 수시로 뽑는 인원이 많대. 그럼 아이고 정말 이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분의 목표는 서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분하고 말 섞고 막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표 보시면 수능 라인에 서울 소재 15개 몇 퍼센트? 44.2예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 정시로 뽑는 비율이 44.2라고요. 서울 15개 소재의 대학은. 그러니까 평균치만 보지 마시라고요, 제발. 예. 혹시 모르는 분이 아우 정시 이제 뽑는 인원도 줄고 그러면 어머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셔야 돼요. 예? 거기서 막 설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신대 학생부 반영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예비고의 어머님 이제 28학년도는 이게 더 많아져요. 예, 정신대 교과 평가 요거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추세. 그리고 아까 제가 왜 뭐 변화됐는지 모집 인원부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기 싫으시니까 31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28페이지. 그러니까 보실 때 이런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논술 보세요. 모집 인원 보세요. 하얀 게 2, 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애들. 저희는 회색. 인원이 확실히 좀 변화가 생겼죠. 네. 모집 인원은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정시가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눈에 보이세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맨 위에 인문계 똑같은데 오른쪽 보니까 뭐가 달라졌죠. 국어, 수학, 영어 3칸의 우수한 영역순 35, 25, 20으로 올해는 반영하겠대.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대요? 국어, 수학에서 40, 30을 반영하겠대요. 바뀌었죠. 반영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영어, 탐구 해서 그렇게 가겠다. 한 장 넘겨보시면 32페이지에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교 논술 보시면 여기는 인원은 얼추 비슷한데 그 논술에서 뭐 바뀐 거 보이세요? 올해는 교과 20이 있었죠. 근데 내년에는 교과 없애겠대요. 그냥 논술 성적으로만 선발하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변화가 생겼구나. 그리고 넘겨보시면 넥탁교만 조금만 더 볼게요. 43페이지 가보시면 왼쪽에는 없던 43페이지 가시면 정시의 오른쪽 페이지에 30명, 그러니까 일반 전형 1, 2라는 표현 보이시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일반 전형 1,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근데 2는 보니까 뭐다? 교과가 들어간다. 1은 교과가 아니고 수능으로만 뽑는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다. 이게 변했다. 우리 애가 내신이 좋은데 만약에 경기대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1이 유리하겠습니까? 2가 유리하겠습니까? 2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바뀔 수 있다 라는 거고, 49페이지 가시면 제가 여기는 바뀐 건 아닌데 확실히 올해는 이 최저 4합 8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걸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가 만약에 이거 논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학교에 교과나 종합을 써야 되는데 비슷한 학교보다 최저가 세요. 예를 들어서 A 학교보다 B가 최저가 높은데 근데 우리 애가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교과를 써야 되는데 B 학교는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이럴 땐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단 교과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걸 지원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는 안 돼요. 왜냐하면 1단계는 되게 교과 100으로 일단 1단계를 뽑으니까. 이건 최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해되시나?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애가 내신이 만약에 2.0이에요. 근데 A대학을 쓰고 싶은데 작년 입결을 보니까 2.0이 조금 힘들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최저가 조금 높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애가 최저는 맞출 수 있어. 그럼 지원하시라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원을 하시는데 일괄 전형, 그냥 교과 100 이런 데를 쓰셔야 된다고. 1단계, 2단계에 나누는 건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단계는 수능 최저가 개입이 안 돼요.
1단계 그냥 교과 100이거든요. 교과 100 1순위부터 만약에 10명 뽑는데 3배수다. 그럼 30명까지 끊는 거예요. 100명이 지원을 했어도. 그러니까 내신 좋은 애들을 먼저 30명 뽑아놓고 2단계로 넘겼을 때 최저 여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내신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땐 교과 100으로 공격적으로 써보시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도 전략이다. 그냥 내신이 안 된다고 아씨 안 되겠네 이러지 마셔라. 여기 커넬 재작년에 9월까지 교과 너무 좋아요. 근데 9월까지 그 교과 최저를 맞출 성적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깝잖아요. 수능 때 최저를 맞췄어요. 그래서 의대 갔어요. 이게 최저의 의미예요. 기껏 보내놨더니 전국에서 의대 수업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에 보시면 논술에서 뭐가 바뀐 게 보이시나요? 뭐 인원도 조금 줄긴 했지만 그거보다 전형 방법 보시면 교과가 10으로 줄었고 논술이 10이 늘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과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논술에 조금 더 임팩트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도 뭐가 변했죠. 인원도 줄긴 했지만 뭐가 전형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교과 100으로 뽑았는데 이번에 뭐가 들어와요? 출결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결이 나쁜 애들은 여기 이제 안 되겠다. 넌 오지 마라. 어차피 와도 넌 도망갈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이투스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뭐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잘 돼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올해 수능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전제 하에 올 겨울방학 때부터 단계적으로 어떤 그 과목별로 요구하고 있는 개념적 틀을 어떻게 겨울방학 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3월부터 학교 다닐 때 그 단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고 여름방학 끝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구간적인 어떤 기획들이 우리 아이가 수능 때까지 가야 되는 전체적인 어떤 동선을 확실하게 조금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재수생들 수업하시는 분들이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뭐 요청하시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주시고 아무튼 네 뭐 이제 고3 남의 얘기인 것 같은데 벌써 고3이에요. 그죠? 아무튼 올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내년 입시까지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아까 원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저희 반 학생 한 명은 이런 거예요. 뭐야 논술 썼는데 너 집에 가. 끝. 정시로 다 갈 수 있으니까. 논술 뭐하러 보러 가. 그럼 걔는 이제 지금부터 근데 막 논술로 막 승부를 봐야 돼. 학교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이러면 끝까지만. 여차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도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올해 원서 접수가 12월 31일이 정시 원서 마감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미뤄지겠죠? 시험이 19일이니까 올해는 13일이었고 이럴 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학부모님이세요. 준비 잘 하시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